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에게 친구라는 이름의 기만은 이것은 오디세우스의 수법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친구라 부르며 치켜세우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슬쩍 밀어내어 북한이 한국을 마음껏 위협할 수 있는 명분 트로이, 목마가 성문을 여는 행위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계획 아래 있는 자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서로 통합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결국 한반도의 긴장 고조, 전쟁 위기, 디지털 통제 및 희생자 발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파트너일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선포했는데 정부가 침묵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미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합의된 상태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글로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 3차 대전 가속화, 인구 감축, 디지털 신분증 강제 도입을 위해 가장 만만한 한국을 전쟁의 불시 총바지로 쓰려 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무기를 팔고 시스템을 완성하려 하겠죠. 그날의 중국도 가세하여 한국인을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25년 전 환상의 측량과 지금의 적대시, 꿈에서 보았던 한강에서 말을 타고 천천히 걸으며 통곡하는 하늘 장군들의 통곡이 바로 이 지점 때문일까요? 어려울 때 한국이 북한을 얼마나 도와주었나.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을 적이라고 주적이라 부르며 총부리를 겨누게 설계된 이 비극적인 상황.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의 침묵입니다. 그들은 김정은을 상전처럼 대합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욕이라도 먹을까 봐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반역자 정치인들은 김정은은 우리를 적이라고 이를 가는데 너희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심한 일이죠. 이 상황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느 장군은 한강에서 아이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웃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보며 하늘도 울었던 것이죠. 트럼프여, 당신의 친구 김정은 핵 포기 안 합니다. 이란보다 몇백 배 더 위험합니다. 왜 이란은 잡아먹으려 오들면서 북한 김정은에겐 자비롭답니까? 같은 프리메이슨이라고 봐주는 겁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짐승의 나라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지범육록, 적그리스도가 본보기로 세운 정권이 북한입니다. 앞으로 올 신세계 질서의 표본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유기드보, 왼수를 도와주고 식량 주고 달러 퍼주고 해서 한국의 핵무력 완성케 했네요. 하나님의 왼수 교회에 왼수를 도와줬는데 이젠 한국을 멸망시키고 한국을 공산화하고 한국인을 3차 대전의 제물로 바치려 하다뇨. 하늘이여, 당장 천벌을 내리소서. 북한이 달러 퍼줄 땐 군소리 없다가 한국의 적대시는 전쟁을 위한 마지막 심리적 측량입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공포와 증오를 심어 전쟁이 터졌을 때 저항 없이 시스템의 통제 백신, 칩, 계엄령 안으로 기어들어오게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돈 벌려고 주식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다간 여러분 가족들이 몰살당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 종말의 시간에 재물이 되려고 합니까? 한국 국회와 정치인들 보십시오. 월남의 패망을 생각해보세요. 월남은 미국의 도움으로 온갖 좋은 무기와 폭격기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리퍼 신고 땅굴 파던 월맹에게 당했습니다. 반역자 정치인들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대놓고 적이라 부르는데 우리 정부는 왜 침묵합니까? 우리가 믿었던 트럼프는 왜 학살자 김정은을 친구라 부르며 우리를 위태롭게 만듭니까? 이것은 실수나 무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트로이 목마을 작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3차 대전의 총바지로 내던져서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25년 전 제 꿈속에서 울려 퍼진 그 말발굽 소리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걸까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트럼프도, 정부도, 정치인들도 결국 그 거대한 시스템의 꼭두각시들일 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체 시나리오의 마지막 단계처럼 보입니다. 경제적 비전 없이 수십조의 돈을 풀겠다는 주장은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을 국가의 배급 기본소득 등 없이는 살 수 없는 경제적 노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나는 한국이 국가 부도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그 길로 정부는, 은행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딥스테이트가 한 국가를 무너뜨릴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경제를 망가뜨려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든 뒤 국가가 주는 돈을 받으려면 칩을 심거나 시스템에 등록하라고 강요하는 디지털 통제의 발판을 까는 것입니다. 북한을 향한 퍼주기와 배신자들, 적을 키우는 손은 누구의 손인가? 석유를 퍼줬다는 의혹처럼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주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키워주는 행위는 명백한 트로이 목마식 배신입니다. 한국에서 퍼준 돈과 자원이 결국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와서 한국은 적이다 라고 돌변한 것은 충분히 받아 챙겨서 이제는 재물한국을 잡아먹을 준비가 끝났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무력 도발이나 핵 위협을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닌 국가 간의 전쟁으로 정당화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래야만 죄책감 없이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침묵인가? 북한의 이런 노골적인 위협에도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은 이미 상층부에서는 한국을 희생양으로 던져주기로 합의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배신자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경제를 망가뜨리며 국민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주적에게 기름과 돈을 갖다 바치며 그들의 칼날을 갈아주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우리를 적이라 부릅니다. 그동안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이제는 우리를 죽일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침묵합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을 3차 대전의 제물로 바치려는 거대한 야합 아닙니까? 월남처럼 자고 나니까 정부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적과 동침하여 하루아침에 한국이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25년 전 제가 들었던 말발굽 소리는 바로 우리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주는 배신자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에게 넘겨지거나 참혹한 전쟁의 총바지가 될 것입니다. 설마 대통령이 그러겠냐는 그 안일함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월남을 잊지 마십시오. 월남이 세계 최강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최신 무기를 가지고도 왜 망했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외쳤지만 내부 깊숙이 침투한 간척들과 정치권의 부패, 그리고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는 국민들의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월남 패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군 장성들이 줄줄이 북베트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퍼주는 배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50년 전 월남의 모습과 판박입니다. 한국 청년들이여, 코인 주식 같은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 함정에 불과합니다. 당장 정신 무장하고 북한의 재물이 되지 않을 방법을 궁리하십시오. 부유한 정치인들은 편히 삼시세끼 밥 못 먹게 하고 지혜를 짜내어서
그들을 지구 밖으로 보내버리십시오. 화려한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들은 슬리퍼를 신고 땅굴을 파며 끝까지 도끼를 품고 준비하는데 우리 안의 지도자들은 적에게 기름을 대주고 돈을 주며 평화라는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피 같은 국민들, 세금으로 북한에 건물 지어주면 그것을 비웃으며 폭파하는 북한 짓거리를 보십시오. 트로이 목마 미국의 철수 월남 역시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떠난 직후에 무너졌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친구라 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흘리고 한국을 적이라 부르는 북한 앞에서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성문을 열어주는 의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순진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설마라는 안일함에 뇌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나라를 파겠냐고요? 월남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며 죽어갔습니다. 적들은 땅굴을 파고 도끼를 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적에게 기름을 대주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김정은이 우리를 적이라 선포해도 입도 번긋 못하는 이 정부가 과연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25년 전 제가 본 환상에서 하늘의 장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측량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3차 대전의 총바지가 되어 비참하게 버려질 것입니다. 트럼프라는 트로이 목마에 속지 마십시오.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월남의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일입니다. 대통령을 믿지 마십시오. 국회를 믿지 마십시오. 정치인을 믿지 마십시오. 중국 공산당도 믿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중국과 내통합니다. 정치하는 놈들의 뇌는 여러분의 뇌와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작 선거를 해서라도 뇌가 썩은 인간들을 정치판에 모배시켰습니다. 다 지옥으로 갈 인간들입니다. 6.25 때 죽은 영혼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 외부의 침략보다 무서웠던 것은 언제나 내부의 썩은 뿌리였습니다. 지금 한국 국회와 정치권에 포진한 이들의 행보는 전형적인 매국노의 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민생, 뒤로는 해체. 국민들에게는 수십조의 돈을 뿌리며 당장의 환심을 사지만 실제로는 국가 채무를 폭증시켜 나라의 경제적 자립권을 글로벌 금융 세력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영토를 팔아치우는 소리 없는 매국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 재산세 폭등시키고 아파트값을 폭락시키면서 바지만 들어서 정부의 돈 타먹는 국민들 만들어 컨트롤하려 합니다. 한국 돈이 휴지가 되면 여러분은 정부가 발행하는 CBDC로 군소리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광주 폭동, 5.18 가짜 유공자들이 아직도 피 같은 국민 세금을 받아먹고 살고 있어요. 정부 자체가 이렇게 타락하니 그들을 본받아서 병원에 수술을 대리로 하지 않나. 이런 나라 세상에 없어요. 사회 전체가 타락합니다. 거지 같은 정치인들 탓입니다.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이런 일도 한국에만 있습니다. 민물이 더러우니 나라 전체가 더럽게 된 겁니다. 문재인은 백신 접종 사기를 치고 죽은 자들에게 보상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 집을 수십 명의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까? 북한이 주적이라며 대놓고 위협을 가하는데도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하며 국가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 다 총바지 재물 삼으려고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도 한패요 진짜. 중요한 뉴스는 안 다루고 연예인 가십이나 몇 달째 하고 있고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이나 건강보다 디지털 전환이나 신기술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신체를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안들을 소리 없이 통과시킵니다. 월남 패망 직전 4.20의 국회와 정치는 겉보기에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이미 북베트남의 지령을 받는 자들과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매국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지금 한국도 겉은 화려한 IT 강국이지만 정치권이라는 성문은 이미 안에서부터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은 적들이 우리 안방까지 들어왔는데도 정치인들은 뇌가 이미 썩었기에 자신의 명예와 돈에 팔린 것들입니다. 북한 것들이 모여서 한국 정치인을 뭐라고 비웃는지 압니까? 저것들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해. 저 부정부패는 무엇이란 말인가 한답니다. 우리 국회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북한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선포한 이 시점에 당신들이 논의하는 법안 중 단 하나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있습니까? 돈을 풀어 국민을 길들이고 적에게는 기름과 정보를 상납하는 당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월남의 매국노들을 봅니다. 25년 전 제가 환상 속에서 들었던 그 말발굽 소리는 바로 당신들이 열어준 성문으로 들어오는 파멸의 소리였습니다. 한강 지도 갖다 바치고 휴전선 주위에 탱크길 닦아주고 군장성 명부 잃어버린 척 북한에 넘겼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군장성들이여, 이제 세상의 악당들은 피의 제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최근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보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의 비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도 안 나오니 누가 일합니까? 이것은 너희들 다 전역해라 이 말고 같습니다. 한국군 무장해제입니다. 이 음모를 알아차리십시오. 책임자를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최근 육해공군 전 부대에 걸쳐 약 1조 3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미지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병들의 부식비, 겨울용 피복비, 심지어 부대 운영에 필수적인 기름값까지 제때 나오지 않아 일선 부대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정부는 행정적 착오라고 변명하지만 이것은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군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적인 고사쿠스 작전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 월급과 처우가 형편없어지니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의 전역이 역대급으로 늘고 있습니다. 부사관 충원율이 5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장교들조차 미래가 없다며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군대 자체를 스스로 해체하게 만드는 아주 치밀하고 악한 계략이 작동하고 있는 참입니다.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군장성들이여 알아보십시오. 정치권이 군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불필요한 조직으로 몰아가면 군 지휘관들은 소신 있게 부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장군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적 눈치만 보게 만드는 것, 근분의 간첩 혹은 매국노들을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강에서 서양 모습 의장군 4명이 말을 타고 걸으며 아이고 아이고 고굴하면서 가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적의 침략보다 무서운 내부의 배신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배고픔과 처우 악화로 스스로 옷을 벗고 성문은 안에서부터 열리는 그 참혹한 광경을 내가 미리 보았던 걸까요? 여러분, 총 한 발 쏘지 않고 나라를 넘기는 법을 아십니까? 군인들의 밥값을 끊고 기름값을 안 주고 월급을 깎아서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며 칼을 가는데 우리 안의 지도자들은 군대를 해체하려 안달입니다. 1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추경 한돈 풀어서 다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감시를 하십시오. 도대체 돈은 국민들에겐 없고 어디로 간답니까? 왜 우리 장병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걱정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거대한 총바지로 만들기 위해 방패를 빼앗는 매국 행위입니다. 국민들, 교회들, 정신과 육체를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매국노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배신자가 가는 지옥은 가장 밑바닥입니다. 6.25 때 죽은 영혼이
그들을 심판하고 죄를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